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토요일 TV코리아 한국어 뉴스 유정임입니다. 로컬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올림픽 선수촌 콘도 개발사가 아직도 분양되지 않은 콘도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콘도는 지난 5월부터 분양에 들어간 이래 현재까지 250유니트가 판매됐지만 아직까지 400유니트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콘도 개발사가 아직도 분양되지 않은 콘도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콘도는 지난 5월부터 분양에 들어간 이래 현재까지 250유니트가 판매됐지만 아직까지 400유니트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사인 밀레니엄 개발사는 개발 사업에 자금을 댔던 밴쿠버시에 갚아야 할 비용을 충분히 갚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초 밀레니엄사가 지난 8월 말까지 갚아야 할 금은 2억 달러를 상환해야 했으나 1억 9,900만 달러를 상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밀레니엄사는 내년 1월에 7,500만 달러를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레니엄 개발사의 샤람 밀레크 씨는 통합세로 주저하는 고객들에게 앞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판매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은 곧 밝힐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밀레크 씨는 또 콘도에 관심을 보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사무실에 문의를 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에 예정 금액을 상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다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홈리스들에 대한 문제가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홈리스를 위한 주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각 시마다 이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0월 16일 홈리스의 날이라는 프로젝트가 열린 밴쿠버 코도바 스트릿의 한 건물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노숙자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년 전부터 캐나다의 홈리스 문제를 집중 다루면서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시작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행사 진행자들이 모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해 왔었습니다. 이번 행사 역시 밴쿠버시의 지원을 받아 홈리스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인 수노가 씨는 이번 행사에서는 홈리스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이에는 건강 서비스와 음식, 임대 주택 정보, 그리고 일자리 정보와 마사지, 미용 등의 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main purpose of the event today is it's part of Homelessness Action Week, and this is our 5th annual Homelessness Action Week that's taking place around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So the Homelessness Action Week is geared to trying to raise awareness and get public support to look at the solutions for homelessness and to get involved in their communities around this. We've got pet care, we've got foot care, we've got haircuts that already have lineups over there. We've got clothing that we're giving out. We've got food that's being provided by the Potluck Cafe today. We've got some entertainment for people. We've got Ministry of Housing and 많은 홈리스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를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홈리스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역시 이 문제를 바로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The number of homeless in Vancouver and throughout Canada is increasing dramatically because of the policies of the Canadian government and the British Columbia government. They have stopped building social housing. The number of new housing units for poor people has dropped very dramatically in the last 10 years. Also, the government is the welfare, the monthly welfare payment to people in British Columbia who cannot find work is only $610 a month. And because the rents in Vancouver are so high, that is not enough for people to live on. So they have to rely on charities to get enough food to live. 이 프로젝트의 멤버인 데이빗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오래전에 주택 건설을 멈춘 상태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홈리스들을 위한 소셜 하우징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직접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고 민간 업체들의 수입도 장려하는 지원책을 내놓았는데요. 배추값이 몇만 원대로 폭등하면서 우리 밴쿠버 교민들도 김치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김장철을 맞이한 한국에서 김장 채소값이 폭등해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친구가 이메일 왔더라고요. 15,000원, 14,500원 한다고 한 포기에. 네, 그래서 뭐 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배추 한 포기를 저렴하게 구입해도 11,000원, 무 하나에는 4,000원 꼴입니다. 캐나다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배추 한 포기 값은 약 10달러, 그리고 무 하나는 약 4달러 꼴인 셈입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김장 채소값 폭등의 주 원인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봄철 저온과 여름철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이상기온을 탓을 한다고 하는데요. 야당은 4대강 개발로 인한 재배 면적 축소를 탓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거주 한인들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김치를 담글 수 있어서 한국에서의 걱정하는 것만큼의 어려움은 없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말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래, 김치 없으면 한국 사람한테는 그죠? 밥을 먹을 때도 뭐 어디 가도 외국 레스토랑 가도 김치 한 젓가락 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김치찌개를 항상 잘 먹으니까 항상 우리는 김치가 있어야 돼요. 코키틀라 한아름마트의 박 소장은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배추 한 박스당 16에서 17달러 선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한 박스에는 배추가 9에서 10포기가량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배추 한 포기 살 돈으로 밴쿠버에서는 약 5포기가량을 구입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저희는 일단 그 김치 재료들이 한국에서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북미에 있는, 그리고 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배추로 김치를 담기 때문에 공급에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격 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좀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신선한 재료로 만든 김치들을 저희들은 공급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한국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밥상의 효자라고도 하죠. 김치. 앞으로도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밴쿠버에서도 우리 한인들이 김치에 대한 사랑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밴쿠버 지역 한인 시니어 여성 120여 명으로 구성된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이 지난 10월 16일 서리 퍼시픽 아카데미에서 창립 28주년 정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 현장 TV코리아가 다녀왔는데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어우러진 연주회 현장 함께 가보시죠. 밴쿠버 지역의 한인 시니어 여성 120여 명으로 구성된 초교파단체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이 지난 10월 16일 퍼시픽 센터에서 창립 28주년 정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담은 시온 선교 합창단에서는 연주회로 모아진 수익금을 캄보디아 바티에이 국제대학교 설립을 위해 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또 캄보디아에 대학을 짓기 위해서 모금의 일환으로 했는데 정말 그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조그만 사랑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 지휘자의 장성재 씨는 올해 연주회가 바티에이 국제대학교를 후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캄보디아 정부가 처음으로 승인한 신학대학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16일 토요일 멋진 공연을 끝낸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은 매일 일주일에 2번씩 3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을 해왔다며 그동안의 과정들을 설명했는데요. 단원들의 남편과 아들과 함께 부르는 특별 혼성 합창곡도 매우 뜻깊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8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황리에 많은 성도 오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온 선교 합창단이 28주년이 됐다는 것을 좀 믿어지지가 않고 그 28주년이 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창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우리 시온 선교 합창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밴쿠버 우리 교민 사회에 여러 이렇게 재능 있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한 30여 년 가까이 활동해 오면서 많은 봉사활동, 자선활동을 하고 밴쿠버 시온 선교합창단은 선교와 친목을 목적으로 1982년 8월에 창단됐으며 지난 28년간 선교금 및 봉사단체 후원금 모금 음악회와 찬양 공연을 다수 해왔으며 2003년 1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년 동안 우편물을 훔쳐온 우체국 직원이 내부 검사에 걸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경찰은 지난 1일 우체국 직원이 자신의 탈의장 5장 안의 편지를 숨겨 보관하고 있다는 캐나다 포스트 리치몬드 지국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의 옷장에서 수십 통의 우편물을 발견했으며 이어진 가택 수색에서도 여러 박스 분량의 우편물을 찾아냈습니다. 이 직원의 집에서는 빼돌린 우편물 외에도 총기 허가를 받지 않은 5정의 총이 함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우편물이 모두 1만 200여 통이며 편지에 찍힌 우체국 소인으로 보아 범행이 과거 수년 동안 저질러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시켜온 중국계 포주가 검거됐습니다. 연방경찰 국제범죄수사대는 매춘과 갈취 등 5가지 혐의로 리지 안팽을 검거해서 지난 13일 밴쿠버 지방법원에 법정에 세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버나비 주민인 피고인 미는 홍콩으로부터 여자들을 데려와 버나비와 코키틀람, 써리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 크레이글리스트를 통해 손님을 모집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밴쿠버와 시애틀을 오가는 열차의 복수 운행이 다시 1년간 연장돼 밴쿠버 관광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셜리본드 BC주 교통부 장관은 밴쿠버와 시애틀을 왕복하는 미 철도회사 암트랙 캐스케이드호의 매일 2번째 열차가 앞으로 1년간 더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신종플루 H1N1이 작년처럼 기승을 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50세 이상의 연령층은 여전히 이 플루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BC 질병통제연구소가 BC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79세 이하 연령대에서 신종플루 발발 이후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30%에 불과해 이 연령대가 신종플루에 감염될 경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우는 70%가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올 시즌 예방접종은 신종플루와 다른 2종류의 플루에 대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 한 주간의 주간 단신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TV코리아 한국어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